그렇다면 미래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자, 여기서 보면은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통제. 요거는 뭘로 가는 거야?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종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자율과 평등의 원칙. 요거는 로봇과 인간의 관계를 대등하게 바라보는 거지. 요거는 종속, 요거는 대등. 그 신의 관점은 요걸로 해야 된다라는 거야. 문답법, 자문자답. 지가 물어보고 지가 대답해. 로봇에게 인권을과 같은 구호가 일상의 현실인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도 모른다. 자, 요 말은 곧 글쓴이 생각이 요 관점으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인 거지. 로봇이라는 말은 자, 왼쪽에 날개 좀 봐봐. 로봇의 어원. 로봇은 20년대 초 카렐 차페크의 연극 로썸의 만능 로봇에서 처음 쓰인 말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시초가. 강제노동을 뜻하는 체코 로보타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소제목이 지금 인공노예라고 되어 있네. 인공노예. 로봇이란 말하고 원래 강제노동 뜻하는 체코 로보타에서 유래했다. 로봇의 어원 유래. 이명천 20년대 초 카렐 차페크의 연극 로스 만능 로봇에서 처음 쓰인다. 이 작품은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미래사회를 그리고 있다. 로봇이 노동자를 대체한다. 로스의 공장은 인간 대신에 천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된 인공노예를 생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니? 이 연극에서는 로봇을 인간의 노예로 예측하고 있어. 이 관계는 요런 관계였겠지. 종속적인 관계. 대등이 아니라. 하지만 오늘날 로봇들은 이미 단순한 공장 노동자 이상의 역할을 한다. 그 예측이 틀렸다라는 거야. 로봇에 대한 예측에서 벗어났다. 청소로봇 가정부 로봇처럼 주로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도 있지만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로봇 또한 인공지능 발명 계획의 목록에 날로 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본다면 예측이 벗어났다라는 근거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은 요관념으로 갈 수가 있겠지. 그런데 세부적으로 본다면 요걸 다시 또 쪼개줘야 돼.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빨간색으로 친 거는 종속적인 관계. 그 다음에 파란색. 요 부분부터 요 부분까지는 평등한 관계.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빨간색보다는 파란색 근거에 더 주목하고 있는 거지. 종속적인 관계로만 생각해 볼 수는 없다. 자, 그다음에 그 예시 애완동물 로봇 1번, 간병인 로봇이나 2번, 가정교사 로봇 3번, 배우 로봇 또 개발 중이다 4번. 이 모든 것들은 다 인간과 로봇이 대등한 관계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야. 그걸 뒷받침해주는 근거 예시가 되겠지. 다시 말해 부연 설명. 오늘날 로봇공학은 노예나 단순 노동자보다는
삶의 동반자 역할이 강조되는 로봇을 개발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가 아니라 세모보다는 동반자. 그러니까 로봇을 자, 노예로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삶의 동반자. 다시 말해서 이 세모친 부분을 로봇과 인간의 종속적인 관계를 말한 거고, 이것보다는 동반자 관계, 대등한 관계, 대등한 인격체의 관계로서 더 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종속적인 관계가 아예 없다라는 게 아니야. 앞으로 진행될 방향은 종속적인 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종속적인 것보다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게 추세다라는 거야. 조심해야 돼. 내용 확인하는 문제. 자, 오른쪽에 별표. 오늘날 로봇의 역할. 노동을 대신하던 단순 노동자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 인간 삶의 동반자 역할.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밑에 있는 날개 지문도 별표. 로드니 브룩스는 자, 또 인용 들어가는 거. 인용. 언젠가 로봇이 인간 같은 정도의 지능과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인용하고 있네. 그래서 이것이 현실될 때 인간을 위해 이들 로봇을 인공노예나 대체노동자로 부리는 것은 비례적인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로드니 브룩스의 로봇관. 그러니까 종속적인 관계, 인간과 로봇의 종속적 관계는 비윤리적이다. 옳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겠지. 우리가 우리 창조물을 노예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이야. 이건 뭐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존중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로봇에게도 인권,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여기까지 하니 이거 중요한 거야. 아, 뭐 이렇게 길어 이거. 자, 다음에 타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타자, 내가 아닌 남. 여기서 타자는 로봇이 되는 거야. 근데 이 로봇을 타자로 인식한다. 내가 아닌 남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이미 이 생각 속에는 로봇을 인간과 대등한 인격체로서 바라본다는 거지. 그 옆에 되게 중요한 말이 있네. 인간과 다른 고유의 생명체로서의 인공생명을 뜻한다. 인공생명 뭐겠어? 로봇이지. 한편 굳이 인간을 닮은 로봇이 이상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로봇 공학자들도 있다. 이 로봇 공학자들은 대등한 걸 인정하지 않아. 대등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로봇에게 인공지능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인간과 같은 두뇌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장, 인간의 두뇌와 완전히 다른 회로 구조를 통해 매우 지능적으로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런 로봇은 어쩌면 지구에서 만들어진 일종의 지능적인 외계인과 같을 것이다. 인간하고 비슷하지만 인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계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야. 그들은 지능적인 면에서 인간보다 못할 수 있지만 더 뛰어날 수도 있다. 세존 타자로서의 로봇. 로봇 공학자들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난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 자, 오른쪽에 날개지문.
미래 로봇으로 인해 생겨날 새로운 철학적 과제는 무엇인가?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넘어서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타자에 대한 철학적 과제가 제기될 것이다. 로봇공학자들 역시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 난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들과 연관해서는 로봇에게 인권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는 로봇에게 그에 합당한 권리, 즉 로봇에게 로봇권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타자라는 철학적 과제를 던질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 존재론에 대한 성찰과 맞물리게 된다. 자, 여기까지 질문. 이런 철학적 과제는 지금의 청소년이 장년이 되어 여러 전문분의 주도적 역할을 할 때쯤에는 이미 새로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흔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거지. 이제 우리는 로봇들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상으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묻는 것. 이거는 종속적인 로봇을 노예로 인식하는 거지. 근데 이런 인식을 벗어나야 된다. 넘어서서 우리가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 문제 제기. 이거는 로봇과 인간을 대등한 관계로 인식을 하는 거지. 새로운 타자. 인간과 완전히 다른 구조의 지능을 가진 일종의 지능적인 외계인이다. 로의 인간을 넘어서 로봇만의 로봇과 문제 제기될 수 있다. 새로운 철학적 과제. 로봇이라는 새로운 타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요 문제는 로봇을 대등한 관계로 인식한다. 이게 전제로 돼 있어. 로봇과 구분되는 인간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것도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지. 자, 피노키오의 모험 주인공은 제목에 있는 대로 말씀꾸러기 인용 피노키오이다. 그런데 클로디의 동화에서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함께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피노키오를 참조하는 베페토이다. 제페토는 언제나 자신의 피조물을 배려하고 1번 그를 위해 희생하며 2번 그 아무 말씀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3번 제페토 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내이다. 인내. 로봇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이것도 하도 맞물리겠지. 인간과 새로운 타자로서 로봇은 모두 서로 인내하는 것을 배운다. 인내하는 것을 배운다. 자, 글쓴이 주장. 피노키오 모험단도 흥미롭지만 그와 함께하는 제페토의 태도 또한 우리에게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제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것이 성찰. 이제 이미 현재 미래의 과제에 대해 미리 생각해준다는 자세로 피노키오의 모험을 꼼꼼히 읽어보지 않겠는가. 자, 지금 여기서는 독자에게 고민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역설한다는 것은 그걸 주장한다는 뜻이야. 필요성. 로봇과 관계의 성찰의 필요성을 고민해봐라. 여기까지 질문.